촛불 이모티콘을 준비하세요. 촛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댓글로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SNS에 온라인 촛불 해시태그를 달아 온라인 집회를 알려주세요. 온라인 촛불 집회를 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더 알찬 촛불 집회를 만듭니다. 시대와 파동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왔던 평화로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이 공간에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고 삭제하며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뿌리째 흔드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가 무자비하게 슬픈 오늘,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것이 힘겹게 세상에 나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싸우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들의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9시부터 2시간 반 동안 11시 반까지 릴레이 발언과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혐오 세력들이 더 이상 수요 시위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공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들로부터 수요 시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 할머님들과 활동가분들께서 이 소녀상 앞에서, 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이런 곳을 저런 보수 단체에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를 빼앗는 것에 너무 분노하고, 저희가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 내가지고 이 큰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저들 좀 물리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10년 넘게 이어져온 수요 집회를 하는 자리에 어떤 보수단체 그런 집회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처음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수요 시위가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수요 시위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녀상 지키고 역사를 지켜내자! 투쟁!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오늘은 보면 볼수록 어느 나라 신문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조선일보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창간한 조선일보는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쓰는 것은 기본, 수많은 친일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때의 친일 행각으로 당시 조선일보의 사주 방응모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공인을 받기까지 했어요. 방응모의 친일 행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신이 창간한 조선일보의 자매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써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일제의 고사포와 기관총을 기증해 정말 물심양면 일제를 도왔습니다. 방응모는 수많은 친일단체에도 적극 가입했습니다. 조선문예회, 애국금차회,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등 여러 친일단체의 발기인, 이사, 중역 등의 역할을 맡으며 친일활동의 폭을 넓혀나갔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방응모는 순회 강연을 하며 조선일보는 비국민적 행위를 확고한 신념으로 배격하겠다고 했는데, 이 비국민적 행위는 바로 일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들은 비국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인 천황주의자 도쿠도미 소호에게 쓴 신년 인사도 가관인데요. 천리나 떨어졌지만 같은 바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는 너무 애절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신문사 운영하랴, 전쟁 지원하랴, 단체 활동하랴, 강연 다니랴, 바빠도 너무 바빴겠네요. 이런 방응모에 깊은 친일 정신이 조선일보에 뿌리 박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가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이 정도 유구한 역사면 보통 일본의 신문들보다 훨씬 애국적인 언론일 텐데요. 물론 일본에요. 한국에서 욕먹으며 기사 쓰느니 그냥 일본에 가서 사랑받는 민족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만평 끝. 조선 대신 일본을 넣어야지.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사건건 아베 편들면서 남을 해놨네. 너희는 일본에다 본사를 차려야지.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 닫고 떠드느니 또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죽었다던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더라. 취미는 가짜뉴스, 듣기는 허위보도.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정부패 비리는 너희가 전부이잖아. 감사는 조선일보 너희가 받아야지. 100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 닫고 떠드느니 또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문 닫고 떠드느니 또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죄값도 치르고 반성도 좀 하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15개 주요 관공서에 개사료, 개똥 살포 전력이 있는 검찰 새끼들 얼굴에 다 개사료 살포의 명인 둥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방법으로 살포 중입니다. 에이 군산검찰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개사료라고 그라. 같이 나. 저는 처단해야 할 사법적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보수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껏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줄줄이 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장에서 해온 짓이 유명하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들의 얼굴과 행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출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법적폐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태규 판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현재 부산지법 부장판사인데 과거로부터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적폐는 없었다, 사법거래와 사법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줄기차게 사법개혁을 반대하며 발목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법적폐 청산 노력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온 대표 판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일보에서 김태규 판사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양반은 한마디로 사법 어버이연합입니다. 어버이연합이 길거리에서 가스통 휘두르면
보수 언론이 기사를 막 실어주듯이 사법어버이연합 김태규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올리면 보수 언론들이 옳거니하고 기사를 막 받았습니다. 김태규 판사는 최근 대북 보수단체의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취급당하는 현실에 대해 실망감이 적지 않다며 비판하는 글을 썼었고, 이 역시 조선일보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이런 주장은 참으로 개가 웃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니까 사법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 양반은 과거 제가 박근혜 정권 비판 전단지 뿌린 사건에 대해 저를 8개월 동안 구속시켰던 바로 그 담당 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뿌린 전단지 사건은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는 제 사건이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결정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 결정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 엄벌에 처하라고 하달이 내려왔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김태규 판사는 저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공인된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 판사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김태규 판사가 재판을 하는 중에 저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1차 구속기간 6개월 만료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멍멍 외쳤던 것을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며 2차로 추가 구속시킨 것도 이 양반이었습니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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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저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구속재판을 받는 중에 김태규 판사에게 이런 식으로 재판하려면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서 박근혜 정권을 비치는 밝은 별이 되시라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탄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 판사인 주제에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거래는 없었다,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취급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감이 잠옷 적지 않다는 따위의 개가 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김태규 판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반은 청도 성전탑 반대운동 활동가를 6개월간 구속시켰었는데 그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태규 판사는 박근혜 정권 정책에 반기를 드는 시민들을 자신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폭력을 저질러왔던 상습범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양반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 판사로 특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MB와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자질 부족의 사람이 판사가 된 것인지도 투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페북에 들어가 보면 자유의 회복을 위해 피 흘리고 분투해서 싸워야 한다는 이승만의 말과 이승만 사진이 딱하니 걸려 있습니다. 김태규 판사님, 당신 같은 이 사법어버이연합은 앞으로 나설수록 이 사회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침해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대지 말고 방구석에서 조용히 자숙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나오셨네요. 예. 이제 완전 고정으로 하시기로 한 거죠? 네.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구독자 수는 좀 많이 늘셨습니까? 100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백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연 섭외가 좀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갈 생각입니다. 검찰청 앞으로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모자는 뭡니까? 짜장을 완전히 비벼버리려고 제가. 장난 아닙니다. 윤짜장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그 노래 제목은 뭡니까? 윤짜장 구속성. 이거 혹시 댄스입니까? 딴딴따란딴. 예.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 댄스하면 내 백댄스 하겠다고. 빨리 나오세요 이쪽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법과 원칙 개소리 하덜들 말을 그동안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봐라. 법과 원칙 너한테 좀 따져봐.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곳이 감옥인 걸 알게 될 거야. 윤짜장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나경원 황교안 데리고 아차차 장모님도 모시고. 윤짜장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한동훈이랑 한방에 살아. 윤짜장은 박근혜에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보고 싱싱싱싱싱.
윤짜장은 박근혜의,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고고싱. 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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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나경원 황교안 데리고 아차차 장모님도 모시고. 윤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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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한동훈이랑 한방에 사루예. 윤짜장은 박근혜의,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고고싱싱싱. 윤짜장은 박근혜의, 한동훈은 최순실, 사이좋게 감옥으로 고고싱싱싱. 오라를 받아라.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못 봤어. 잘 쳤어요? 예, 약속을 지켰습니다. 뒤를 못 봤기 때문에. 네, 못 보셔도 됩니다. 근데 윤석열 풍자송 하시면 겁나진 않으십니까? 굉장히 겁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짜장 구속송, 윤짜장 장무송, 건이투록, 춘장투록 4곡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제가 윤짜장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좀 봐주십시오. 안 잡혀가려면 국민들이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얘기죠. 다음은 혹시 생각하시는 장르가 있으십니까? 장르는 따로 없어요. 제가 마구제비 장르. 그러면 다음에 나오시는 거 보고 저도 마구잡이로 뭐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가족들이 6년 동안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6년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갈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백서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참위에서 수사 의뢰를 8건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이 78명에 대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진상규명을 외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304명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수사해서 가족들의 한, 아이들의 한, 그걸 풀어주기 합니다. 검찰이 침몰 원인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사 의지만 있으면은 침몰 원인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에 나와서 함성하는 이유가 검찰이 썩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철저하게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진정한 진상규명, 그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당은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사기꾼 이명박, 순실박근혜 70년 친위 적폐 더 이상은 못 참아 미통당은 끝났다 끝났다. 오락가락 김종인, 유서두작, 곽상도, 표리부동, 주호영 더 이상 안 속아. 입만 열면 거짓말 지성호와 태영호 미통당은 끝났다 끝났다. 협치는 거부하고 국정운영도 안 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세금만 축내. 너네들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내 나라 미통당은 끝났다 끝났다. 4.15에 폭망하고 발악하는 미통당 가소롭다 국민
없지 않아 모임 목부린 겸 미통당 미통당은 끝났당 끝났당. 네, 안녕하세요. 범수입니다. 네, 여러분, 언어영역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그래, 밖에 장맛비 와가지고 우산 쓰고 왔어. 그지, 많이 덥지, 습하고 딱 힘들 시기야 지금. 근데 지금 힘든 게 날씨 때문만 아닌 것 같은데, 그지? 7월 모의고사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지 뒤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우산 쓰고 왔어. 그래,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지. 적폐청산은 뭐다? 끝날 때까지 대답 좋아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못 봤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 포기하지 말기, 지치지 말기, 우리 끝까지 가기. 적폐청산은 끝날 때까지, 좋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가 뭐 할지 얘기했죠. 129쪽에 나왔던 입장문 그거 해석하는 거랑 우리 이번에 여러분 어려워했던 그 7월 모의고사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129쪽 피셨죠? 네, 이거예요. 미래통합당 입장문. 지금 몇 월이지? 7월이지. 이게 언제 나왔나? 5월, 6월. 그 질문이 나왔어. 그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래서 얘네가 진짜 어떤 입장에서 썼나, 그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얘네가 진짜 반성한 입장에서 썼나, 사과하려고 썼나, 아니면 야 국민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썼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보자. 자, 국민 여러분,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나다이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한 거야. 자, 여야 상생과 합치를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뭘 기대야 기야, 협치 내가 깰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자. 자, 53년 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온 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게 뭔 소리냐? 53년 동안 나 그 해쳐먹은 지금 뺏기니까는 이것이 도끼 올르네.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지금 딱 그 상황. 우리가 깨고 기분이가 못 갖고 지금 딱 그 상황이야. 이해되지? 무시해야 돼. 자, 지금 뭔 기분이냐?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선거 결과를 받은 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받으니까 진짜 망하게 생겼는데? 야, 국민들 배대수를 어떻게 좀 해봐? 지금 딱 그 상황이야. 도끼가 완전 올라서 국민한테 내가 지금 반성하고 사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고, 야, 어떻게 한번 더 속여봐? 지금 딱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이거 뭐라 하겠어? 야, 내가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진짜 그 상황이야. 절대 반성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해. 미래통합당 반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순순히 물러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냐? 보이콧 한다. 지금 보이콧 하고 있지? 보이콧 한다 이 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도끼 완전 올랐어. 간곡히 호소한대. 우리 국회를 지켜달래. 누구한테 얘기해? 지금 많은 국민이 미래통합당 안 뽑았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태극기 성종입대. 오케이?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야. 어울리지 않는 거 잘 봐. 자, 용환이가 처음에 얘기했지. 자, 미통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규탄했대. 야, 가각이지 않니? 맞지? 가각 맞지? 자, 용환이 말했어. 근데 영서가 봤어? 이상한 소리만 들어놓더라. 비슷한 얘기 이어가지. 둘이 지금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 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잖아. 맞지? 대북전단 살포하면 남북관계가 망하거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용환이 맞는 말이야. 거기다 미통당은 이거 중요해. 언제나 맞는 걸림돌이었어.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자, 다음. 새누리당 시절엔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자한당 시절엔 평창올림픽을 폄훼하기도 했잖아. 용환이 야, 화려해. 진짜 얘네 전적 개쩐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영서가 얼굴에 철판 몇 장 깔았을까? 야, 너무 단단하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어렵지? 이해 가서. 근데 왜 이렇게 틀려? 왜 이렇게 틀려? 자, 1번.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맞죠? 맞지? 맞잖아. 옛날에 이명박 때 오이사 조치하면서 남북관계 말아먹었지. 박근혜 때 개성공단 지 맘대로 멈췄지. 그리고 평창올림픽 폄훼하고. 근데 지금도 미래통합당도 맞잖아. 3살 버릇 여든 갑니다. 맞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지금 이게 진짜 낯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지? 없다는 거야. 양심이 없다? 개념이 없다. 다 그런 뜻이야. 맞아. 맞는 말이야. 3번. 단일도둑이 소도둑된다. 맞아 틀려? 옛날에는 개성공단만 멈추고
금강산만 멈췄던 게 지금은 대북 전단까지 지금 더 커졌지. 가로막잖아. 맞아요? 1, 2, 3 다 맞아? 별로 안 어렵지? 자 5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맞지? 진짜 철면피, 양심 없고 융통성 없고 맞잖아. 근데 여러분 왜 헷갈려? 미래통합당이 익었어? 안 익었어! 안 익었는데 왜 이걸 골라? 고개를 숙여? 익으면 안 숙여. 아까 그래도 봤잖아. 아까 그 입장문 해석할 때 얘네가 고개 숙여? 나다 이 하는 애들이에요. 미래통합당 절대 안 숙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업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부터 추락하는 미통당에겐 날개가 없다. 미통당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갈팡질팡 오리무중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통당의 이름과 색깔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당명 당색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다 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도 한숨을 쉬고 있어요. 당명 바꾸는 게 벌써 몇 번째냐. 문제는 우리 당에 비전이 없다는 거다. 비전만 없냐, 인물도 없다. 맞습니다. 미통당은 비전이 없습니다. 인물도 없어요. 즉 양 날개를 잃고 추락하는 새와 같은 신세입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보수 진영은 경제와 안보가 주 무기였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걸고 넘어지는데 선수라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번 총선 전략도 마찬가지였죠.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때다 싶어 민생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미통당으로 시선을 주지 않아요.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세력의 배후에 미통당이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구인지, 남북 간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긴 게 누구인지. 그러니 안 통하는 거죠. 미통당이 무슨 소리를 하든 믿지 않아요. 이제 미통당은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물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민주당에 관여했던 김종인을 데려왔을까요? 한때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당 밖에 있습니다. 다시 불러들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마라토너로 변신해서 큰 웃음을 줬던 안철수, 여전히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런 가운데 최근 김종인이 대선 후보로 백종원을 거론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니 개콘이 망한다. 미통당은 인물이 그렇게 없냐. 김종인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것 아니냐 라며 조롱했어요. 미통당의 마지막 보루는 윤석열입니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로 올라왔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장모 비리 문제가 지뢰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측근 한동훈을 감싼다고 무리수를 두었죠. 추미애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촛불 시민들의 봉쇄도 격화되는 중입니다.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차량 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모 비리 문제가 터지면 구속감이에요. 비전이 없고 인물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민심이 떠난 줄도 모릅니다. 미통당은 최근 법사위를 달라고 떼를 쓰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으로 돌아갔죠. 여당 독주 프레임을 씌워보고 싶었겠지만 어림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국회가 됐다. 국회 국산화를 이뤘다 라며 기뻐하고 있거든요. 미통당이 국민의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자진 해체하고 제 발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촛불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댓글창에 촛불 이모티콘을 달아주세요. 5, 4, 3, 2, 1. 한때는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깡패놈들이 이제는 이빨로 서로를 물어뜯으며 웃기고 있네. 볼턴은 트럼프를 물어뜯고 트럼프는 볼턴을 물어뜯고 나라도 개판 경제도 개판 정치도 개판 왈왈. 아이고 숨차다. 니들이 돈 없는 사정은 잘한다만 깡패놈들아, 여기서 빙 뜯을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사라져 줄래? 우리한테 전쟁무기 팔아먹고 주한미군 지원비로 뜯어먹고 그 돈으로 대북비라 지원하는 이 개잡놈들아 왈왈. 아이고 숨차다. 복날이 언제더라?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도 지난 국회 때 3건이나 제출돼 있었는데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전혀 심사가 안 되고 묵혀 있다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북전단 금지의 기본 목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을 막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안을 냈고요. 다른 법과의 차이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명시하고 또 처벌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뒀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의 그런 합의가 효력이 상실되면 이 법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우리는 지키는데 북이 일방적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상학 씨를 비롯한 탈북단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불러가지고 박상학 씨가 마음대로 북한을 비판하고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이 자유를 우리 박상학 씨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접경지역에서는 하지 마라 이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되지만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 자신들 단체만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규모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양국 정상이 휴전선 주변에서 상호 비방 중지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사실 북에서도 확성기를 철수했고 북에서도 전단을 배포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확성기를 철거했고 전단을 배포하지 말아야죠. 북에서는 이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왜 그걸 방치하느냐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북의 변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함께 합의하고 지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6월 27일 드라이브스루 아주 상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통당을 박아버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상임위가 18대 0으로 게임셋 났었습니다. 노란 풍선을 차에다가 아주 예쁘게 달고 갔습니다. 노란 풍선 아주 눈에 잘 띄었고요. 우리가 일명 택시모자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윤석열 아웃, 조선일보 폐간, 미통당 해체, 택시모자를 붙이고 갔는데요. 그것도 아주 참신한 선전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자유로를 타고 드디어 임진각에 갑니다. 박상하기의 난동, 전쟁을 부추기는 난동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북관계 평화가 계속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각에 가서 남북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11일에는요 검찰청 앞에 모입니다. 윤석열 사퇴 차량 집회로 시작합니다. 이제 7월 25일이 윤석열 청장 취임 1주년이 되잖아요. 대검찰청 앞에 모여서 윤석열 사퇴를 외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3시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3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7.11 드라이브스루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집회를 마치고 바로 유턴을 해서 반포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로 갑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미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경적을 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자유로를 타고 임진각을 갑니다. 임진각에서는 통일 노래자랑이 펼쳐질 것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분들도 오십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해터민들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회복,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세터민들이 통일중매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하셔서 노래와 시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참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거나 010-9762-0813 문자로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뒤 4자리를 남겨서 신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참가비 1만 원 이상을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전물과 문화재 비용을 위해서 후원과 711 드라이브스루 해시태그 달기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번째, 임진각 통일 노래자랑에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자, 7월 11일 임진각 드라이브스루 자유로를 달리면서 시원한 여름바람을 맞으면서 남북 평화를 외치며 드라이브스루 즐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 대한 검찰 행태를 보며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갔습니다. 자기네 입맛대로 칼춤추는 정치검찰,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와 마누라 사건 이불로 아는지 요리조리 다 덮고, 그리고 싸가지 한동훈 유시민님을 생매장시키려고 조작하려다 들통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법은 왜 국민들만 지켜야 합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정치검찰과 짬짬이 하는 언론들, 언론 신뢰가 주요 40개국 중에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가 언론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조건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내 아이가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자식이 저처럼 분노를 느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소녀상 의자와 자신들의 몸과 몸을 끈으로 묶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 왜 죄 없는 저 학생들이 왜 해야 합니까? 그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죄스럽지도 않습니까?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